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2월 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 간밤에 새벽 2시 반에, 2시 40분이 정확히 2시 40분에, 발언을 하고, 미국 증시가, 급등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하기 전에는 하락 시작에서 하락 구간에서 계속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파월 의장 발언하기 직전에는 잠깐 쭉 올랐다가 파월 의장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4시부터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려드린 마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월 의장 발언 앞두고 오늘 증시 흐름 결과는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며칠 전에 매수를 해서 파월 의장 발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준비된 전략은 늘 성공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월 의장 발언이 강력한 매파 발언이 나온다면은 지수가 하락할 테고 매파 발언이 나와도 파월 의장은 매파 발언을 항상 하는 사람이니까 매파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이 또 오히려 끌어당기면은 또 상승을 하겠지. 상승을 하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2500을 넘어가려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지난주부터 코스닥에 관심을 뒀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ETF,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더라도 코스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레버리지 윗방향을 보는 분도 있고 아랫방향을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근데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이 조금 낫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한 그냥 액면만 보시면 돼요. 액면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미국 증시부터 보고서 우리 증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흐름입니다. 자,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보합권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하락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제가 5분봉으로 보여드리겠네. 그게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표가 확 나죠? 예, 표가 확 나요. 자, 이렇게 하락 구간 있다가 여기 보시면 2시 반경에 파월 의장이 여기 딱 2시 반입니다. 여기가 2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발언을 듣고 보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야 이거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네. 그러더니 쭉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또 올라왔어요. 결론은 이것은 뭐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쪽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는 나쁜 쪽으로 해서 이것을 떠나서 시장은 일단 변곡점에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게 힘을 실어준 것이 어떤 종목들이냐? 반도체 종목들이었어요. 자, 우리 증시 하루 먼저 반도체가 잘 올라갔죠? 미국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초반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 있을 때도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막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 종목들이 더 올랐지만은 이전에 하락 구간에 있을 때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챗 GPT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는구나. 지금 하루 움직였다 쉬었다 계속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 견인을 한 것은 모두 챗 GPT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저를 따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제가 반도체를 힌트를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4일 전에 무료로 제가 반도체 종목을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난 1월 5일 날 반도체 종목 매수해서 10% 이상 수익을 보고 더 들고 갈 분은 익절까지 잡고 들고 가라 그랬고 단기로 보실 분은 10% 이상 수익 봤으니 매도하고 눌림 조정을 받을 때 또 재매수를 한 거죠. 재매수를 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해 하실 거
그러면은 미국 간밤에 새벽에 끝난 증시는 챗 GPT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 먼저 올랐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오른 종목은 4%, 5%, 6%씩 오른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증시 오늘도 반도체 종목 오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오늘도 오른다고 봅니다. 제가 반도체 종목들 며칠 전에 목표가를 딱 정해줬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자신 있게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종목입니다. 비교적 오른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S&P 한번 보겠습니다. S&P도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랐어요. 테슬라 거의 다 단기 목표가에 오고 있습니다. 200달러.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베드베스 앤 비욘드 48% 빠졌죠? 자, 제가 가끔씩 개미들, 밈 주식이라고 말하죠. 그 종목이에요. 그 종목. 최근 며칠에 또 개미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48% 빠졌지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100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이거 보세요. 100 몇 퍼센트. 이게 어제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 어제. 그러니까 간밤 좀 전에 끝난 그날이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날이고 오늘이고 48% 빠진 거고 그 전날 개미 투자자들이 덤벼든 거.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덤비는 날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덤빌 때는 세력들은 지수가 하락해도 먹고 상승해도 먹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 뭐로 먹습니까? 파생으로 먹는단 말이야. 파생으로. 선물을 매도 쳐서 먹는다든지 옵션에서 풋 매수해서 미리 먹는다든지 눌려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는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 우우하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우우하고 달려들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자, 요 종목은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방향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을 보는 종목으로 제가 항상 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이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꼭 내가 매수하는 것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전문가들은 흐름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보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이게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챗 GPT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냥 통틀어 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단 말이야. 이것저것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애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라기보다도 챗 GPT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이 다 주로 이렇단 말이에요. 2%대, 5%대, 4%대, 알파벳, 구글, 다 그런 종목들. 챗 GPT 관련해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더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더 이끌어줬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챗 GPT 관련해서 올라갔고, 제가 지난주 휴일에 왜 매트릭스, 람보, 코만도, 썸네일까지 올려가면서, 오리지널, 그, AI 관련 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왜 영화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AI 관련주들이 앞으로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시간 아까우니까 길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장중에 이런 내용도 올려드렸고, 자, ETF 측에서 참고로 ETF,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저하고 저희 회원님들은 지금은 안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인버스를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힌트 드리기 위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5일 전이요. 오늘로써 5일 전. 5일 전에 갭 상승한 날 추격 매수 합시다 해서 코스닥 지수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증시가 오늘 좋았으니까 오늘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오늘도 상승 출발하겠죠. 그럼 수익이 또 나겠죠.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나마이크는 코리아 서키트 이 말을 해드렸어요. 요 관련돼서 제가 다 결국은 남들은 챗 GP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매출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지 말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종목을 드린 건데 요 며칠 제가 말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했어요. 목요일부터 챗 GPT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근데 그때부터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챗 GPT 관련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막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세력들이 이것도 챗 GPT 관련주 막 급등했다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종목만큼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거든. 알차례도 보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알차례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알차례도 상승하고 나서는 쭉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는 챗 GPT가 없을 때지만 상장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올라갑니다. 그게 일정 기간이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장기 투자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알체라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브젠 이 종목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올 겁니다. 몇 달 동안 지켜보시면. 그래서 난 오브젠 한 10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10년 들고 있을 사람들은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차라처럼 쭉 빠질 겁니다.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 마음이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솔트룩스, 루닛 이런 챗 GPT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며칠 또 조정을 받았으니. 근데 추격 매수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올라가다 또 이렇게 쭉 빠질 겁니다. 쭉 빠질 겁니다. 이 두 종목들은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하루만 올랐다 빠질 수도 있고 이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조심들 하라. 챗 GPT 종목을 보려면은 제가 이번 일요일 날 2부를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2부? 제가 매트릭스니 뭐니 등등 이런 거 올려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챗 GPT 관련해서 진정한 내간자처럼 천천히 이런 종목들은 챗 GP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급등했다 급락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어떤 회사가 실질적으로 챗 GPT 관련해서 우리 매출이 막 늘어날 것이나 그런 종목들은 소수예요. 소수.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10종목이다. 그러면은 8종목은 빠지고 나머지 2종목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챗 GPT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왜? AI 인공지능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내간자가 뭡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죠.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10%도 오르고 5%도 오르고 어느 날은 15%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은 챗GPT 관련해 수혜주들은 오늘은 2%, 내일은 3%, 또 하루는 1% 빠지고 또 내일은 2%. 이러면서 2주, 3주 오르면 그것도 몇십 프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처럼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런 것처럼 빅스텝 올랐다, 빅스텝 갔다, 빅스텝으로 또 쭉 떨어지고 이런 주식이 하면 피곤하다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챗 GPT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증시 이끈 종목들이 챗 GPT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었어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앞서서 5일 전에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본 거고 반도체 종목들이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 종목들이 단체로 움직인다면 코스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ETF 굳이 하시는 분들도 코스피보다는 이제는 코스닥을 본다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기쁜 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코스피 ETF에 대해서 조금 전과는 틀리게 약간의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좀 싫어서 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앞을 보고 일을 하셔야지. 앞을 보고. 앞을 보고 하셔야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세요. 반도체 종목 벌써 맞아 떨어졌잖아요. 어제부터 그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앞을 내다보는 눈입니다. 자,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 우리가 매수한 거. 우리는 제가 까놓고 말을 했죠. 하나마이크론 매수했다고. 하나마이크론. 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앞서가서 말을 해드린 거고. 자, 챗 GPT를 또 이렇게 솔루션을 나누자면은, 굳이 솔루션을 나누자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굳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을 더 알려드리자면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테스라는 종목. 이런 테스라는 종목도 다 차트는 거의 다 똑같아요. 테스, 또 테크인.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같이 움직여요. 반도체 종목들. 예? 반도체 종목들 제가 지금 말하는 다 이런 종목들 하루에 좀 전에 말해서 오늘은 2%, 내일은 3%, 그리고 1, 2%또 빠졌다가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12,000원까지 내다봤잖아요. 단기면 뭡니까? 1주 또는 2주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길게 봐야 한 달이고, 그 단기라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11,000원 밑에서 샀으니까 12,000원까지 가면 10% 이상이에요. 그렇죠? 딱 10%. 지난번에 10% 이상 먹었고, 또 먹고, 그럼 여기에서 한 두세 달 동안 20%만 먹는 거예요. 이건 단기만 말해서 말한 거예요. 단기만. 더 들고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분위기가 이쪽으로 올 것 같아서 제가 코스닥 지수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ETF 관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기 전에 미국 지수를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가겠습니다. 자, 요 며칠 이렇게 빠지다가 간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올라왔죠. 근데 요 직전 고점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과연 다우 지수가 여기를 뚫고 35,000 쪽으로 향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또 여기 저항 구간에 와 있단 말입니다. 저항 구간에. 자, 그럼 일단 나스닥을 또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스닥을 주봉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나스닥은 13,000까지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갈 확률이 있습니다.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코스닥을 더 보는 건데, 아니 미국 나스닥이 간다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갑니까? 여전까지는 기술 나스닥이 간다는 거 기술주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65,000원을 넘어가야 코스피 지수 2,500이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65,000원 넘어가지 못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2,500을 못 넘어갑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450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만 잘 올라도 2,500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하루에 이렇게 빠지는 날, 이게 50포인트 이상 빠지는 날이거든요. 50포인트? 아니, 50포인트 가까이 하루만 빠져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갭상승 나온 날. 2,340이에요. 2,400이에요. 2,400에서 이틀 만에 7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70포인트. 이틀 만에.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도 하루 이틀만 올라도 2,500이고 하루 이틀만 빠져도 2,360이에요. 제가 말했죠. 박스권은 이번 주는 박스권 움직임. 이번 주라 하면은 오늘이 벌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남았어요. 3일. 그렇죠? 3일 남았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했는데 자꾸 분명히 올랐기 때문에 요 박스권인 요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도 오늘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코스피에서 ETF,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아닙니까? 그럼 저와 우리 회원님들은 ETF를 지금 안 하고 안 들어가 있다 그랬죠. 포지션이 없다 그랬어요. 왜? 박스권에서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야 이거 박스권 움직임이 있다. 하루 이틀 수익 났다 또 하루 이틀 빠지고 이게 뭡니까? 지수가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들고 있든 인버스를 들고 있든 오늘은 수익 나서 좋고 내일은 또 하락했고 또 수익 나서 좋고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수익을 팔으려면 3, 4일 연속으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가야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수익을 보고 나올 텐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종목으로 가자. 그래서 ETF를 팔아서 종목으로 간 거죠. 그리고 굳이 하려면은 제가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라 그런 거죠. 코스닥 레버리지는 뭡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죠. 제가 5일 전에 매수 타이밍 드리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코스피에서는 굳이 ETF, 인버스든 레버리지를 하려면은 저는 인버스를 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어제 매수했어. 어제 매수했으면 오늘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보통 ETF로 수익을 내려면은 최하 3일 또는 4일 이상 한 방향으로 가야 나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오르면은 2,500에 오는데 아이고 좀 더 가야지 하다가 2,500에 저항해서 또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버리지는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2,500을 뚫고 쭉 올라갈 흐름이 나와야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성공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굳이 ETF 중에 인버스 또는 레버리지를 둘 중에 하나 한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들어가기 딱 좋았거든. 어제 들어가기가 뭐가 좋았느냐? 어제같이 상승하는 날 들어가면 좋은 거죠. 왜? 그래야 싸게 사는 거잖아. 인버스는. 응? 레버리지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지만은.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당장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비중을 적게 실었단 말이에요. 비중을 적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2,500에서 진짜 2,500에서 힘이 없네? 야, 2,500 못 넘어가는구나. 2,500 넘어가도 도깨비 밸류가 2,520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추가는. 인버스 들어간 분은, 어제 들어간 분은 추가적으로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꺾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 꺾이는 거 확인. 꺾이는 거 확인이 뭡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 확인.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꺾이는 거 확인.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언젠간 또 떨어지거든.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인버스는 마음은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 높은 자리에서 레버리지 들어가면은 계속 불안한 거야. 아이고 내일도 올라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버스는 나 비중도 조금인데 뭐 꺾일 때 또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ETF 굳이 하려면은 저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팔았다고 종목으로 넘어갔다고 말을 다 해드렸잖아. 벌써 2주 전부터. 그런데 굳이 들어가려면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가 낫다는 거죠. 레버리지보다는. 그게 마음이 편하고 전략적으로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 코스피 차트 보니까 어땠어요? 복잡했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심플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아주 단순하게 보라고, 심플하게 보라 그랬죠. 종목이든 뭐든. 심플하게 보지. 심플하잖아요, 얘. 예? 응? 그냥 위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날 여기서 코스닥 추격 매수 한 겁니다. 추격 매수 하라고 제가 신호 드린 거예요. 단 손절간 종가 기준 여기 벗어나면 버려라. 근데 잘 가고 어제 잘 갔고 오늘도 상승 출발하니까 점점점
요 매수가하고 멀어지겠죠. 멀어지면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절이 익절로 바뀌면서 더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렇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주 큽니다.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커요. 어제 몇 프로 올랐냐면 어제 5.3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4.46% 올랐어요. 4.46%. 자, 그리고 요게 있죠. 요게 있어요. 요거 하는 분도 있고 저거 하는 분도 있고, 이건 어제 2%대 올랐고 2%대 2.11% 올랐어요. 2.11%.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5일 전에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스피 ETF에서도 레버리지가 있고, 레버리지는 2배짜리고, 그래 인버스가 있고 곱버스가 있죠. 인버스는 그냥 1배짜리고 곱버스는 2배짜리고, 코스닥에서도 그냥 일반 코스닥 150이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 추격 매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벌써부터 요날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랠리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면 부담이 갈 수도 있죠. 부담이 갈 수도 있어.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그러니까 코스피 ETF 하는 분들도 저는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한번 해보자, 이것을 제가 5일 전에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ETF를 안 하는 거로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ETF를 그 코스피 ETF를 안 하는 줄 알고 나가신 분들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냐고. 이야기가 지금 26분이라고 하는데 한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오늘 출발 괜찮겠죠. 당연히 미국 증시가 또 괜찮게 올라가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괜찮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65,000을 넘어간다면, 저는 만약에 흐름이 좋다면 분명히 버겁습니다. 65,000원 넘어가는 게 버겁긴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65,000원 넘어가는 걸.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갈 건덕지, 꺼리는 하나는 있어요. 그 하나. 그거 약간만 힌트 드릴게요. 자,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을 때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지수를 막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야, 스마트폰 나오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칩 많이 들어갈 것이고, 스마트폰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챗 GPT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이 막 춤을 추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게 반도체 종목으로 이제 알짜배기로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테마성을 떠나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챗 GPT 관련해서 반도체 칩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챗 GPT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뛰어든다고 며칠 전에 말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서 분위기를 그거로 만들어서 간다면 65,000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제가 전역한 군부대를 시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일요일날 이 전반적으로 챗 GPT 실질적인 수혜주는 누구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1시간 넘는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략 도깨비였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합니다.